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길라잡이 영상 채널 고정해주세요. 여러분, 217조 원이라는 돈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2024년 전체 예산이 656조 원입니다. 217조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지금 한국 조선업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돈이 정말 축복일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가장 큰 기회 뒤에는 가장 큰 함정이 숨어 있다고 말이죠. 미국의 건국자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오지만 그 기회가 언제나 축복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독이 든 성배를 건네받는 것과 같다. 미국 해양 행동계획 공식 문서 2025년 2월 13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 42페이지에 달하는 이 문서 안에는 한국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한국, 일본과의 역사적 협력을 계속할 것. 표면적으로는 달콤한 제안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이것이 재앙인지 축복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217조 원 이면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소 노동자.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217조라니, 대박이잖아? 우리 경제 살았네. 맞습니다. 첫 반응은 당연히 흥분과 기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미국은 낙후된 자국 조선업을 되살리려고 할까요? 그리고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이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내면의 불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행동경제학의 대가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은 이익보다 손실에 2배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기대감, 드디어 우리 기술력이 인정받았구나. 둘째, 불안감, 이게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거 맞나? 이 불안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큰 기회처럼 보였던 많은 제안들이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위기로 몰아넣었던 경험들을요. 특히 조선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들이 무너지면 관련 협력업체 수천 곳,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동시에 흔들립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선택의 역설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는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킨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 조선업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217조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독자 노선을 갈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에는 명확한 정답이 없다는 게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제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냉정하게 숫자와 현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 신호들입니다. 첫째, 2024년 기준 한국은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의 약 47%를 차지하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40%, 일본이 7%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명기했다는 것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닙니다.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 둘째, 백악관이 발표한 1,500억 달러는 한국이 2024년 한미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 일부입니다. 이를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한국 조선사로 흘러갈 예정입니다. 셋째, 브리지 전략의 기회. 미국이 제시한 브리지 전략은 외국 조선사가 미국 내 조선소에 투자하되 초기 물량은 자국에서 건조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에서 배를 만들되 미국 기술과 자본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부정적 신호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존스법의 높은 벽입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 존스
액튼, 미국 항구 간 운송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 미국 선적, 미국인 소유 지분 75% 이상.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존스법이라는 높은 장벽, 즉 한국에서 아무리 좋은 배를 만들어도 미국 내수 시장에는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브리지 전략이 이 법률을 어떻게 우회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둘째, 기술 유출의 리스크.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협력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미국 내 생산입니다. 한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핵심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한다는 뜻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떠올려 보십시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미국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익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선업도 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전략 하나, 선택적 협력.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한국 조선사들은 미국 시장에만 올인해서는 안 됩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등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시장은 유럽의 친환경 선박 시장, 2030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로 LNG선, 암모니아, 추진선, 수요 급증, 중동의 에너지 운송선 시장,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로 해양, 인프라 확대, 동남아의 해상 풍력 발전 시장, 베트남, 인도네시아 해상 풍력 설치선 수요. 전략 둘, 기술 방어선 구축. 핵심 기술은 절대 넘기지 마라. 미국과 협력하되 우리의 핵심 경쟁력은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LNG선의 멤브레인 탱크 기술, 초대형 컨테이너선 설계 노하우, 스마트 협력 모델 다이어그램. 이런 기술들은 한국이 독점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더라도 이 핵심 기술은 한국에 남겨두고 조립과 생산만 미국에서 하는 스마트 협력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 셋. 존스법은 미국 항구 간 운송에만 적용됩니다. 즉, 국제 노선이나 해양 자원 개발, 해상 풍력 발전 설치선 등은 예외입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이런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해상 풍력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25% 성장이 예상되는데 이 분야는 존스법 적용이 애매한 영역입니다. 전략 넷. 개인 투자자 관점. 조선주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217조 뉴스의 조선주가 단기 급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라면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4가지. 수주 잔고 확인,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지, 분기별 IR 자료 체크, 영업이익률 단순 매출 증가가 아닌 수익성 개선 여부, 달러 환율 변동성, 조선업은 달러 수익 구조이므로 환해지 전략 확인, 중국 조선사 동향,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 가능한지. 전략 5, 입항료 폭탄 대비, 해운물류업계의 위기관리. 미국이 제한한 입항료는 킬로그램당 1센트에서 최대 25센트입니다. 만약 25센트가 부과되면 10년간 1,500조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한국 해운사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입니다. HMM, SM 상선, 펜오션 등 미국 노선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운송 경로 재설계 멕시코, 캐나다 항구 경유, 운임 가격 재조정 고객에게 비용 전가, 화물 종류 재편 고부가 가치, 화물 집중. 이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17조는 재앙인가, 축복인가? 제 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 지금 한국 조선업은 역사적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진짜 축복으로 만들려면 다각화된 시장 전략, 핵심 기술 방어,
법률 틈새 공략, 장기적 안목의 투자, 리스크 해지 시스템. 이 5가지를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도약의 발판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명언은 길을 비추는 등불일 뿐, 그 길을 직접 걷고 책임지는 것은 그대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